굿모닝! 여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생 진드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드기 툭툭 털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올해만 벌써 진드기에 물려 숨진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네. 또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무엇보다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출할 때는 꼭 긴팔을 입으셔야 되고요. 풀밭에는 절대 눕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출에 돌아와서는 샤워를 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사일 얘기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한 6시 반경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다시 한번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일본의 이제 상공을 넘어서 북태평양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정되는 사거리는 약 한 3,700km 정도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뭐 과연 ICBM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조금 있으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네. 또 이게 문제가 만에 하나 저게 ICBM급 미사일이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씩 나오는 뉴스들에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에서 철수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제 지난주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완전 철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시만 해도 롯데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롯데마트 측도요. 2008년 진출한 뒤에 9년 만에 중국의 마트 사업을 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저렇게 마트 같은 큰 사업부를 팔려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미국계 투자은행을 선정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빠르게 저 매각 사업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롯데는 마트를 포함해서 한 110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팔지 아니면 뭐 일부만 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롯데 측은 현재 버티려고 끝까지 했지만 또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랑이 뭐 굉장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구조조정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하소연을 토로를 했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중국 관련 사드 보복 강도도 세지고 우리나라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꽤 오랫동안 이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세계 무역기구 제속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도 중국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무역기구 이 WTO에 대한 제소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비등한 가운데 어제였었죠.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아직 이 WTO 제소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나아가서 WTO에 제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유를 좀 봤더니 WTO 제소가 협상 카드인데 카드라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협상력이 있는 거지 막상 꺼내면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WTO 제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아는 많은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얘네 끝까지 간다.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된다. 한편에선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성 댓글에는 이제 용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관련한 기사인데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가 있고 뭐 거기 자식이 있었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요. 한 재력가 부인 김모 씨. 뭐 미래회 전직 회장이기도 했다는데 이분이 이제 악플을 올린 겁니다. 근데 악플을 올리려면은 뭐 최태원 회장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연녀에 올려야 되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이제 악플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A 기자인데 지금 저런 것처럼 A 기자가 오히려 그 내연녀를 소개시켜 준 거다. A 기자도 꽃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신문사하고 A 기자가 오히려 이 악플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에 이제 실형, 그러니까 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처벌을 불가피하다.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항소심에도 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네. 하는데요. 이 김 씨가 미래회 모임이라고 예, 멤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미래회가 이제 뭐죠? 이 처벌을 받게 된 예. 재력가 부인 김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방금 언급된 것이 이제 미래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임인데요. 모임입니다. 미래회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재계의 주요 부인들, 뭐 회장님 부인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러니까 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일종의 어머니회 모임인데요. 1990년대 후반 이렇게 뭐 재계의 며느리 부인들의 기독교적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덩치가 커졌는데요. 미래회 자체에 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제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 돕는 이제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들에게는 이제 미래회가 정기적으로 바자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바자회에서 거둔 수익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불우이웃 청소년들을 돕게 되는데 여러 번 좀 뭐 언급이 돼서요. 뭐 한 연예 프로에서는 그 바자회 갔더니 뭐 얼마로서 명품 몇 개를 얻었다라고 네. 해서 그만큼 또 이런 식으로 또 관심도 모아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왕년의 축구 스타죠. 김주성 선수를 기억하실 텐데 네. 축구협회 임원을 지내면서 법인카드를 썼다가 적발이 됐네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공금 유형 혐의로 뭐 줄줄이 인사들이 경찰 수사에 돌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조중현, 이회택, 김진국, 김주성 왕년의 빅스타들 네,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축협에 뭐 이런저런 이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조사에 따르면은 뭐 법인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펑펑 썼다라고 합니다.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뭐 미장원에서 쓴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가족 여행을 가는데 아이고. 법인카드를 쓰기도 하고 예. 모 임원은 골프 또 술 먹는 데에도 공금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뭐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뭐한 사례는 유흥주점에서 30번 결제를 했는데 사용액이 2,300만 원, 아유. 수천만 원을 이제 쓰기도 했었고요. 예. 피부 미용실에서 이건 또 뭡니까? 1,000만 원을 예? 사용을 해서 그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이거는 이번에 이제 명백한 실크가 사적 됐는데 사용이네요. 경찰들이 뭐 이걸 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제 예. 사람들이 왜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법인카드를 또 써도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경찰 앞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좀 국민들의 네네. 분노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히딩크 복귀론이 축구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직접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혹시 밝혔나요? 어제 저녁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기자회견을 왜 네. 특파원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핵심은 한국이 다시 자신을 불러준다면 이번에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를 돕겠다라는 게 이제 메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일종의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히딩크 측에서는 이미 이 사안을 뭐 지난달부터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축협의 반응은 처음 듣는 소리다. 우리는 히딩크랑 연락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김호건 기술위원장이 이 히딩크 측근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저런 얘기들 뭐 어떤 식으로 돕겠다라는 걸 받은 적은 있지만 공식 의견은 아니다. 또 뭐 네, 이런 네. 식의 진실 공방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히딩크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추석 연휴 다가오면서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술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 단 한 잔의 술도 안 되고 운전할 땐 말이죠. 그리고 술을 마셨다면은 30cm로 운전을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유죄 네. 판결이 나왔죠. 네, 뭐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네. 한데요. 네. 이번 사례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11톤 화물차 기사의 대리운전 네, 네. 뭐 문제인데요. 이제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차를 타고 오다가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갔는데 이 11톤 화물차가 앞만 봐도 남의 가게 앞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대리기사님이 떠났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만취 상태인 그 기사가 약간 조금은 이동을 했는데 그 순간 경찰이 와서 이제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 40대 남성 화물차의 소유주는 긴급 피난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예. 무죄를 항변을 했거든요. 네. 이 긴급 피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불면 불법이고 위법이기는 하지만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할 예.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 남의 가게를 맡고 있으니까 큰 트럭이 이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근데 이 알코올 농도가 엄청나요. 지금 0.12%가 넘거든요. 만취 수준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 차 뺄 때 뭐 가족도 있었고 또 다시 대리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는데 굳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술 먹은 상태로 운전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해서 네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네, 햄버거 이제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다시 판매가 된다면서요? 네, 이제 지난달 전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논란이 됐던 거는 그 햄버거병인데요. 그 네. 사안 말고 전주에서 이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집단 장염에 걸렸던 그런 사건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 때문에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하고 이제 식약처 조사를 받았었는데 네. 어제 아무런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맥도날드 측은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재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저 사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집단 장염에 대한 건이었고 예. 아직까지 그 햄버거병에 대한 문제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자체적으로 뭐 꼼꼼하게 조사했으니까 다시 불고기 불고기라고 이제 버거는요? 믿고 싶은데 네. 네. 예, 어쨌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이 사람이 아니라 AI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미래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로봇이 온도 조절기를 조립해 건네주자 사람이 마무리 포장을 합니다. 한 작업대에서 함께 일하는 인간과 로봇,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사람과 별도의 공간에서 일하는 일반 산업용 로봇과 다른 협동 로봇입니다. 보시다시피 협동 로봇은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저렴하고 안전해서 제조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보다 몸집이 작고 움직임이 정교한 것이 특징. 팔이 2개 달린 협동 로봇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핸드폰 조립처럼 복잡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작업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협동 로봇은 전체 산업용 로봇의 3%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34%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기업도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채널A 박선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자, 운전할 때 예. 신는 신발들이 있을 텐데 네. 혜정 씨는 어떤 신발 신으세요? 하이힐 신고 운전하지는 않으시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사실 급할 때는 힐을 신고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위험한 걸 알면서도 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 신발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황규락 기자는 운전할 때 어떤 신발 어떤 신으세요? 신발 신으시나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본인이 이제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운전할 때 좀 갑갑해갖고 신발을 좀 벗거나 약간 맨발로 하세요? 슬리퍼를 신거나 이러고 싶은데 예.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신발로. 네네 그냥 신발이나 드라이빙 슈즈 있잖아요. 이제 그런 드라이빙 거를 좀 슈즈를 따로? 신으려고 합니다. 예. 예. 네, 있어 보이네요. 운전할 때 신는 신발과 이 사고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이요, 이제 시속 60km로 좀 가다가 이제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고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느냐를 실험을 한 건데, 제동거리를 실험했군요. 지금 보면은 운동화를 신고 하면은 좀 스무스하게 좀 예. 매끄럽게 그러네요.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예. 무난하게 주행을 하는데 예, 지금 슬리퍼죠. 슬리퍼를 신고 주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위태위태하다가 예. 왔다 갔다 지그재그. 네네네. 지금 신발을 간신히 지금 끝으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막 네. 벗겨지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좀 위험하게 좀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러고 지금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이제 깔창. 키높이 깔창을 신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아이고. 차선을 이탈하는 사고까지 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 네. S차 코스인데.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네요.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을 때 번갈아 네. 못 밟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이고요. 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힐 신고 네. 이제 많이 좀 운전을 하시는데 네. 이때도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지금 차선을 이탈을 했고요.
약간 당황하신 모습이 좀 보이죠? 예. 지금 마지막에도 또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여기 지금 이제 S자 코스에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었을 때 상황을 네.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여드렸죠. 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여쭤봤던 제동 거리에 대한 거리에 실험. 대한 실험도 또 네, 이것도 이제 따로 준비가 있죠.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제동거리에 대한 실험도 한번 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직선 코스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험하시는 분이 네. 스타트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속 60km를 가다가 네. 빨간불에 딱 되면은 네. 브레이크를 얼마나 빨리 밟느냐 이 예. 실험인데 제 운동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드레일이 오기도 정상적으로. 전에 예. 정상적으로 멈췄고요. 예. 네, 슬리퍼죠. 네,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춥니다. 자, 여기도 봐요. 네, 예. 이때도 벗겨질 지금- 것 같잖아요. 아이고, 네. 지나쳤네요. 아까보다도 훨씬 더 제동거리가 예. 늘어났죠. 그러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네. 키높이 깔창. 깔창. 예. 깔창의 경우에도 아까 전에 지금 S자 코스 보신 것처럼 예. 약간 위태위태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도 발이 걸립니다. 이렇게. 예, 그러네요. 네. 발이 걸려서 제동거리가 더 훨씬 길어지네요. 더 늘어나게 이게 슬리퍼보다 더 위험하네, 보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실험 결과를 예. 하일도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 네네.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운동화 하일 같은 경우도 신발별로 정리를 예. 한번 해주시죠. 제동거리가 네. 굉장히 예, 멀을 것 하일도 같은데. 지금 위태위태하죠. 이거 봐요. 예.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운동화 먼저 볼까요? 네, 운동화 이 제동거리를 한번 좀 뜯어볼게요. 네. 제동거리를 한번 뜯어보면은 네. 쭉 나와 있네요. 네, 쭉 나와 있죠. 이제 오. 제동거리별로 좀 살펴보면 운동화가 운동화가 제일 28m 정도. 네, 가깝네요. 네, 그리고 하일 보시죠. 이제 갈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네요. 하일은 40m까지입니다. 어휴. 이제 보시면은 운동화보다 약 한 뭐 1.6배, 7배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야, 보실 수가 굉장히 있고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슬리퍼보다 키높이 신발이 더 위험하다는 거 아까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하셨죠. 그럼. 근데 이제 코스 통과는 어땠어요? 네, 시간으로 보시면은 제동거리랑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네. 운동화는 9초대에 도착을 했지만은 키높이 신발은 10초, 그리고 하이힐은 무려 12초 30초. 12초 30 정도 늘어난 것을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슬리퍼가 키높이 신발보다 더 그렇죠. 통과 시간이 길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거나 네. 슬리퍼하고 키높이는 운동화보다는 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이런 점을 걸 알 수가 또,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네. 경우는 힐하고 슬리퍼를 차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다 보니까 슬리퍼가 발밑 뛰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 운전석에다 그걸 놔두니까. 네. 네네, 그러면 예, 잘못하다가 갈아신고. 헛디딜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예. 중국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사고 역시 슬리퍼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SUV 지금 아이고. 보시면은 사람을 옆구리를. 인도로 네. 돌진을 한 거죠. 이제 아유. 그러면서 다시 도로로 나갔다가 네.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차가 서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뭔가 이제 브레이크의 문제가 굉장히 치고 이게 뭐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자동차에 부딪혀갖고 이제 사고가 6명 정도 났어요. 예. 이게 이 사고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 사람이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다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당황을 하다 보니까 엑셀을 계속 밟게 된 겁니다. 아까 실험 영상에서도 좀 보셨듯이 네네. 이 슬리퍼를 신다 보면 이제 발끝으로 밟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슬리퍼가 벗겨져서 엑셀을 계속 밟아서 당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예, 슬리퍼가 위험한데 법적으로는 혹시 슬리퍼 착용 문제 없을까요? 네, 뭐 사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떤 신발을 신든지 법적 제재가 그렇죠. 없는데 무슨 신발 신어라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택시기사분들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택시기사분들은 2011년 정도에 이제 뭐 자유라라고 해서 뭐 네. 반바지도 입으시고 뭐 슬리퍼도 신으시고 하다가 이게 사고랑 좀 이어지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는 예. 이게 법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슬리퍼를 신지 마라 했는데 네네네. 이제 뭐 사실 이거 슬리퍼 착용을 감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그렇죠.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단속 건수가 매년 한 20건, 20건 정도에 좀 불과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지난해 2015년이죠. 2015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강화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단속을 강화를 했고요. 네. 또 걸리시면 과태료 10만 원 네. 그리고 뭐 해당 예. 회사에는 2회 적발 이상부터는 네. 한 5일간의 네. 영업 정지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이걸 좀 그렇습니다. 지켜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전하기 가장 좋은 신발의 조건 좀 네. 살펴주시죠.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신발 밑창이 좀 얇아갖고 바닥과 잘 밀착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브레이크와 엑셀을 자유자재로 좀 바꿀 수 있는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이빙 슈즈. 네. 신발 밑창이 얇은 스니커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맨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발도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유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전문 신발을 신으시나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2분이고요.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유대산 씨를 대신해서 김태우 아나운서가 금요일에 함께하게 됐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코미디언 이주일 씨 2002년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죠. 네, 네. 근데 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얘기죠? 굉장히 희한한 일이 예. 발생했습니다. 폐암으로 2002년에 사망한 이주일 씨의 묘는 춘천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예. 묘지 옆에는 이 씨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그 비석 또한 있었죠. 많은 분들이 네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씨의 묘는 파헤쳐진 상태고요. 유골 또한 사라진 상태로 전해집니다. 또 묘비는 그냥 판매용 비석들이 있는 네, 그곳에 네. 한 켠에 그냥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버려져 있는. 네, 그 관리인 측에 따르면은 치워서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워낙 유명한 분의 비석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자의로 이렇게 옆에다 모셔뒀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골을 가져간 사람 다름 아닌 이 씨의 부인 제모 씨로 그래요?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씨의 유골뿐 아니라 예. 곁에 묻힌 이 씨의 어머니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시신까지, 그러니까 묘까지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묘를 왜 파헤친 거죠? 왜 이런 일을 한 거죠? 예. 네, 먼저 이주일 씨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네. 이 씨의 여동생은 이 씨의 부인이 이제 전화를 해서 관리비가 없어서 그 묘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비를 낼 테니까 그러면 그 유골을 돌려달라라고 네. 했지만 네. 그 뒤로는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주일 씨의 큰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관리비를 체납을 한 적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이 유골은 잘 모셔서 방 안에 항아리에 모셔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참 자신이 부덕해서 생긴 일인 것 같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의논을 좀 하고 할 걸 그랬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일 씨는 정말 이 생전에 대단한 일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코미디에 네네. 있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관련된 얘기도 많았어요. 네, 또 나라를 위해서 네, 14대 네.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맞아요.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재산이 또 당시에 다 공개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됐죠. 예. 92년부터 6년까지의 재산 내역을 좀 보면요. 연희동 건물 15억 원, 호텔 전세권 10억 원, 분당 땅이 있는데 5억 원이고요. 제주도 별장도 있었고 해서 당시에 공개 재산이 44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매니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더 합하면 네. 그 당시에 활동했을 때 6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현재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무려 400억 원의 그 정도로 추산이 자산가였네요, 됐는데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요, 몇 해 전부터 2003년부터입니다. 강남 아파트, 신사동의 매장, 제주도 별장 이런 재산들을 줄줄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큰딸의 말에 따르면은 체납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자신들은 가진 것이 현재 없는 상태이다라고 저렇게 많은 주장을 재산이 하고 있었는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한 번 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장 핫한 커플이죠. 송송 커플. 미국으로 웨딩 촬영 갔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야겠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죠. 송송 커플 LA,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돌면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귀국을 했는데요. 결혼식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준비 한창인데 벌써부터 송송 커플의 결혼식, 세기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혼식 장소 알려졌죠. 서울 중구의
그 호텔, 그곳입니다. 네. 거기. 네, 거기.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 결혼했고 예. 또 권상우 손태현 커플도 그곳에서 결혼을 했었죠. 동국대학교 앞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소문이 난 그곳인데. 장충공원 건너편. 이러다가 네.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협찬을 아예 받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협찬 의뢰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겠죠. 두 사람은 그래도 정중하게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나 같으면 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협찬도요,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호텔에서 시작해서 그럼요, 다 예물, 뭐 또 의상, 네. 또 신혼여행까지. 예. 그런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날, 하객분들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물론 결혼했을 그 발표했을 당시에도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심과 협찬은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사양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네. 지금 현재는 온전히 두 사람이 네. 행복한 결혼식을 네.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협찬을 받게 되면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협찬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남아야 되잖아요.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기록에 또 남아야 와서 되니까. 뭐 뭔가도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예, 것들이 예.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대로 이 협찬 때문에 논란이 된 스타 부부가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식 자체에 있어서 뭐 협찬 때문에 논란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이게 또 취재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죠. 네. 공항 패션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에릭 나혜미 커플입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맞아요. 입국하자마자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패션 협찬 브랜드와 이야기가 돼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에릭 나혜미 커플이 그 옷을 입고 나오니 네. 찍어달라는 협찬사 측의 요청 때문에 가서 출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에릭 나혜미 커플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 다른 출구로 나오면서 아예 동선이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일찍부터 새벽 일찍 간 기자들은 허탕친 거죠. 허탕치고 예. 돌아왔기 그랬겠네요. 때문에 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속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에릭 씨 측에서는 협찬사 측과 이 기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자신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 대행사 역시도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다라고 일단락이 됐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패션은 요즘에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자의 일방적인 그런 취재가 아니고 브랜드 대행사 측에서 미리 연락이 옵니다. 사전 조율이. 그렇습니다. 사전 조율이 있어요. 내일 몇 시에 공항 네. 몇 번 출구에 몇 시까지 누가 나타날 것이니 예, 여기서 예.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네. 하는데 참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네요. 예. 그런데 또 제품 홍보가 공항 패션 촬영뿐만 아니라 또 SNS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SNS의 영향력이 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파워블로거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재 특별한 방송이 없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SNS를 통한 홍보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영역은 너무나 다양해요. 의류, 신발, 뭐 패션 관련된 물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뭐 액세서리도 있고요. 피부과, 식품, 미용실까지 협찬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 이 가격은요. 방송보다 조금 영향력이 덜할 때는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예. 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에 방송이 없던 그런 연예인들은 이걸 통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또 최근에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단골 예. 협찬사였던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는 SNS에 좀 무게를 더 준다고 해요. 그래서 SNS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네. 우리 집 인테리어 바꿨어요. 화장실, 주방, 욕실 뭐 이런 거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바꾼 것들 네.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협찬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진들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연예인들이 이게 현금으로 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탈세의 소지도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집 공개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대놓고 네. 이게 맞습니다. 협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홍보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일반인도 생각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대놓고 홍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게 또 좋은 측면으로 바라볼 예. 수도 있는 게 협찬사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예,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SNS에 올려주거나 하면 또 스타
스타들의 입장에서는 협찬을 받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많은 대중들이 일단 이거 협찬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인데 앞서 지금 사진 나오는 우리 찬열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나 지금 이거 협찬받았다라고 그냥 보여줍니다. 어차피 다 아니까요. 또 소녀시대 효연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즈를 향해서 나 이 가방 협찬받았습니다라고 보여줘서 옆에 멤버들까지도 그냥 빵 터지는. 근데 어차피 다 아는데 아닌 척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솔직한 것 같기도 해요. 자연스럽고.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죠. 네, 그런데 아이유 씨는 협찬 없이 셀프로 방송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의상 협찬, 뭐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없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작진에 따르면 이렇게 100%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유 씨가 자신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아이유 씨가 평소에도 협찬을 잘 안 받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협찬을 받게 되면은 뭐 관련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맞아요. 그게 귀찮아요. 이제 귀찮기도 하고 활용도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네요. 네, 협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자신이 출연하는 광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 광고와 겹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귀찮아지기 때문에 아예 협찬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같이 출연하고 있는 이효리 씨도 컴백을 하면서 다양한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 자체가 상업적인 거는 피하고 있고 조금 공익적인 목적인 캠페인이라든지 광고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찬을 받지 않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문근영 씨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희귀병을 앓고 있었죠. 이게 이제 완치된 건가요?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고 해요. 많이 좋아져서 지금 외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장에도 나타나서 오랜만에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근영 씨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출연 당시에 오른쪽 팔의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급성 구획증후군이라는 병 판정을 받았죠. 이것은 팔이나 다리 안쪽에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하다가 이 압력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 신경,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하고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근육이 괴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서 무려 4번이나 수술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라고 하고요. 유리정원이라는 영화를 지난해에 찍었는데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 할 거고요. 기자회견 통해서 본인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문근영 씨 외에도 희귀병, 투병 중인 스타들이 많은데 김우빈 씨 좀 호전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는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고요.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비인두암이라고 하죠. 코 가장 깊은 안쪽에 생기는 암인데 초기의 증상이 코막힘이라든지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지난 5월에 발견이 됐고 모든 활동을 중단을 하고 현재는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연인인 신민아 씨가 함께 간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목격담을 내고 있는데 워낙 선남선녀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쉽게 눈에 띄나 봐요. 이러한 관심과 또 응원들이 김우빈 씨가 호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희귀병을 이긴 스타가 바로 이제 윤종신 씨인데 이분이 앓았던 병은 크론병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았었죠? 네, 크론병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입에서 항문까지 온몸 어느 부위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만성 염증으로 희귀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크론병에 걸린 윤종신 씨는 그동안에 그 병을 모른 채로 술과 담배를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 소장이 너무 좁아져서 60cm가량을 잘라내는 아주 대수술을 받았고 힘든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에 결혼 전이죠. 당시에는 여자친구였던 전미라 씨를 향해서 내가 크론병을 앓고 있다 고백하면서 그래도 죽는 병은 아니라고 한다 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전미라 씨도 함께 울면서 그렇게 보듬어 줬다고 하고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좀 사귀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윤종신 씨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까지도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베이로 씨는 메니에르 증후군 투병 중에
중이라면서요. 네, 이 병이 원래 예. 한지민 씨도 앓게 되면서 조금 그렇죠.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이 병을 2008년에 앓게 되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을 하고 2011년에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복귀를 하면서 이 병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네. 이 베이로 씨 역시 2002년부터 이 병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이 병 자체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을 말했는데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아내의 권유로 그림 치료를 받으면서 그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투수죠. 류현진 선수. 그리고 아나운서 배지연 씨의 결혼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얘기가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었나 봐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요, 당혹스럽다고 하기에는 일단 소속사에서 다 인정을 했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타이에 의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배지연 아나운서의 한 측근은 매체를 통해서 전하기를 류현진 선수가 현재 시즌 중이잖아요. 또 팀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열애설이 보도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물론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인 것은 맞지만 신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주변 연락을 좀 받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많이 아시겠지만 뭐 2006년에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고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바로 받았었죠. 그래서 괴물 투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지금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배지연 아나운서 굉장한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야구 선수 아내분들은 다 미모가 남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배지연 아나운서와 의남매지간일 정도로 굉장히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알았겠네요? 네, 뭐 잘 이렇게 뭐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이거보다는 본인이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데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좀 그게 당혹스러웠다는 이야기였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전해야 되는데 배지연 아나운서도 이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인이기도 미인이고 또 슈퍼스타의 아내들은 미모도 미모지만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배지연 아나운서 뭐 성격도 굉장히 좋고 현명한 여잔데 이승엽 선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엽 선수, 이송정. 맞습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송정 씨가 2002년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 화면에 잡힌다거나 야구장에 등장을 했을 때 엄청난 환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고요. 이 두 사람은 그 앙드레 김 디자이너의 그 쇼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추신수 선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추신수 선수의 아내 하원미 씨는요. 내조의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새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10대 아이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추신수 씨가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동안 미모를 뽐냈고요. 마지막으로 이용규 씨는 유하나 씨 같은 경우에 이 만남이 되게 특별합니다. 유하나 씨가 전직 항공사 모델 출신인데 해당 광고를 보고 이용규 씨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서 슈퍼스타의 아내들은 미모도 미모고 또 내조도 잘하는 훌륭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네요. 자, 두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열혈 중소기업의 반짝이는 기술력을 이 시간에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농산물 생산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 한 번 보는 것도 신중해지는 요즘. 그냥 사가지고 가서 먹기 때문에 친환경 마크도 보고 깔끔하게 포장된 위주로 사려고 하죠.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인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먹거리 생산의 최전선은 바로 농업이 아니던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갔는데요. 대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금 수확철인가 봐요?
대표 식재료 대파. 정말 실하게 잘 자랐는데 모두 갈 길이 정해져 있답니다. 아니 여기서는 가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작업만 해서 회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 회사라뇨?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예. 알고 보니 한 농업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네, 올해 파 좀 어떠세요? 농사 잘 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졌다고 할게요. A급 농사로 진 걸로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씨앗을 농가에 배급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매입하는 계약 재배 시스템이랍니다. 많은 양을 회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질 수가 있고 판로에는 아무 걱정이 없이 이렇게 농사를 져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석이조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근데 여긴 어디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농가에서 저희가 수급한 대파들을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재배 농산물들은 100% 수매에 저온 창고에 저장, 가격 폭등과 수급에 항상 대비한답니다. 많은 대파들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대파를 수급해놓은 대파들로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위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각종 농산물을 수급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안전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오늘 농가에서 들어온 또 대파를 선별하고 지금 현재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거듭나기 전 거쳐야 할 필수 코스가 있다는데 바로 세척과 살균. 이때 이곳만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답니다. 제품 안정성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세척 소독수를 전해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분해로 된 소독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열을 가하는 거 없이 버블 세척으로 지금 살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깨끗하게 몸단장을 마친 농산물, 이제 가공할 차례. 대파의 경우 용도와 규격에 맞게 절단되는데 자동화 기계로 생산하지만 한 번 더 손을 거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 사이에 이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규격이 안 맞는 것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대기업, 급식업체 등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납품한답니다.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위해 미생물, 대장균, 일반 세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까지 확보해 다양한 농산물 제조 기술 특허 획득, 해썹 인증까지 받았다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요즘 원료로부터 전 가공 공정까지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기업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을 챙긴다는 주인공. 윤현이 주부인데요. 하루 30분은 꼭 운동을 하는 등 평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그녀.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부쩍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 여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갱년기가 찾아왔다는 것. 증상이 심해지기 전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꾸준한 운동과 함께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깨 같기도 하고 말이죠. 대체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제 건강의 비결인 아마씨예요. 아마씨는 먹는 금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아마씨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석류의 2,700배나 함유되어 있는데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윤현희 주부는 아마씨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녀만의 활용법이 있답니다. 밥에 뭘 뿌리는 거죠? 아마씨 오일이에요. 아마씨 오일에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데 혈액순환, 눈 건강, 기억력 개선에 좋아 밥 짓기 전 뿌려준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아니라 아마씨 오일을 사용한다는 그녀. 아마씨는 1일 16g 정도 섭취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아마씨를 활용한 음식의 맛은 어떨까요? 아마씨유가 볶아서도 짜고 한 거니까 훨씬 더 고소하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맛있어요. 아마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년간 아마씨를 연구해온 정구상 씨. 아마씨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데 모든 그 종자, 씨앗에는 시아나 배당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량이기 때문에 뭐 얼마큼 먹어서 몸에 해로울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씨에 있는 시아나 배당체는 볶으면 그 성분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아마씨에는 씨앗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독성 물질인 시아나 배당체가 있는데요. 정구성 씨는 아마씨에 함유된 시아나 배당체를 제거하는 로스팅 발효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획득했다네요. 아마씨 오일 역시 남다른 방법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화학적 산패 방지제나 안정제 등을 일절 첨가하지 않아 튀기거나 볶을 때 사용해도 안전하답니다. 저온으로 순수하게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저온 압착 방식을 적용해 영양소 파괴를 막고 2번의 여과 과정을 통해 깨끗한 오일만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볶은 아마씨부터 오일, 분말, 환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 앞으로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마씨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오히려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역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린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셀리던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을 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퇴근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풍 현장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뜻깊은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분리수거 잘하자. 자원순환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쓰임 그 이상,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그런데 검은 비닐봉지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검은 봉지 뭐예요?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 쓴 거 가지고 오면 새 거로 바꿔줘요. 어떤 걸 새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 쓴 건전지요. 이런 거 건전지 가져오면 새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 쓴 건전지를 주면 새 건전지로 바꿔준다고요? 여기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 건전지 수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요? 짠. 만약 매립했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요. 만약 소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기 중에 배출됨으로써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되는 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행사를 통해서 건전지가 분리배출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폐건전지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또 그걸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 폐건전지도 잘 수거해서 환경도 살리고 가게도 살려야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열린 이 행사는 올해로 9번째 맞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였는데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주최하고 주관에 열렸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여긴 무슨 줄이 이렇게 긴 건가요? 모두들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져오면 커피 주신다고 해서요. 텀블러를 가져가면 커피를 공짜로 주는 진풍경.
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자원을 보호하는 취지로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커피를 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회용 컵 사용하는 것보다 재활용 컵을 사용함으로써 환경도 좋아지고. 종이컵을 안 쓰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으로 커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 국민이 배출한 일회용 컵이 하루 약 7천만 개, 그걸 줄이기 위한 거죠. 자원순환이나 지속 가능한 사회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지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해서 더 많은 미래 세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대에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원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자원순환의 날. 볼거리도 색다릅니다. 신기해? 이 뛰어난 예술 작품이 모두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버리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볼 수 있잖아요. 둘러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보던 물건이 다른 모습으로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버리면 고물, 제대로 쓰면 보물이라는 말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배품을 재활용해 만든 작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할 만한 게 없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변에 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는 재미로 제가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만들면 만들어서 심각한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버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사용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0마디 말보다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게 와닿겠죠?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재생노트로 나만의 노트도 만들고 정말 환경보호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데요. 전기를 아끼자. 분리수거 잘하자. 이렇게 조금씩 노력한다면 앞으로 자원 절약은 물론 쓰레기 양도 줄겠죠? 앞으로 전기를 잘 아끼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분리수거하러 갈 거예요. 재활용해서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안 사용하려고 할게요. 주어진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쓰다 보면 환경오염은 물론 자원이 고갈돼 후손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나부터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자세로 푸르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학원에 직장인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셀러리맨과 스튜던트 두 단어를 합성한 셀러던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라는데요.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으로 두 번째 출근에 나선 직장인들. 굿모닝에서 만나봤습니다. 서둘러 퇴근길을 재촉하는 직장인 세연 씨.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쁘게 하세요?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세연 씨가 불이 나게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빌딩. 마치 두 번째 출근을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부업? 도착과 동시에 직장인에서 골퍼로 변신한 세연 씨. 시원시원 거침없는 스윙 실력을 뽐내던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스윙.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스윙하고 있죠. 예. 가르쳐 드린 게 하나도 안 남았네요? 똑같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취미로 골프를 시작한 새내기 골퍼 세연 씨. 퇴근 후 받는 골프 레슨은 직장인 세연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데요. 이제는 친근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한 골프. 세연 씨 외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처럼 골프장에 마치 온 것처럼 치실 수도 있고 장비며 신발, 장갑도 다 대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 프로님 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수직 운동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바로 들어 올리려고 수직으로. 프로골퍼의 섬세한 지도를 받아보지만
아직 초보 골퍼인 세연 씨에게는 쉽지 않은 골프. 심기일전, 다시 한번 힘찬 스윙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방금 스윙한 세연 씨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네. 상체, 척추 라인이 굉장히 커브가 많이 돼 있죠.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을 꼭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스윙 분석 장비인데요.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 눈으로 잡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해주는 장비입니다. 골퍼들의 스윙을 추적해 데이터화시키는 스윙 분석기. 정밀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데요. 스윙 분석기를 이용해 곧바로 자세를 교정해보는 세연 씨. 이처럼 연습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골프 레슨 방법인데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프로골퍼의 지도는 물론 스윙 분석기의 정확한 데이터까지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수업으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골프 실력을 키워나가는데요. 네, 굿샷. 혼자 스크린 골프 치면서 왜 이렇게 맞는지, 나는 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왜 못 치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떻게 치는지, 뭐가 잘못된지 아니까 그거를 바로 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연습하셨으니까 이제 확인하러 저랑 게임하러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네. 레슨 후 자신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필드에 자주 나갈 수 없는 직장인 골퍼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레슨 받으면서 연습한 다음에 쳐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슨 끝나고 바로 여기서 치면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찾는다는 또 다른 학원. 교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체불명의 기계와 연장들로 가득한데요. 여기가 학원이 맞나요? 예, 학원 맞습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원입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란 산업활동에 쓰이는 각종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능 인력을 말하는데요. 산업과 생활 전반에서 기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기계 유지보수 하는데 가장 필요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계정비 산업기사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정밀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업기계 설비. 하지만 그 기계를 관리하고 정비할 전문 기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대형 설비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필요합니다. 유지 보수를 최상의 상태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산업체에서 인식을 하고 기계정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계정비 산업기사 시험 응시자도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정비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원을 찾은 직장인 영준 씨. 보다 효율적인 자격증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게 됐다는데요. 전국적으로 기계정비를 준비하는 학원이 전국에 별로 없는데요.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소수 정예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총 4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진 시험.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 직접 기계 실습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빠져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이게 물려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안쪽에 캡도 잘 꽂아져 있는. 제가 소수 정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없이 모두가 다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신다는 점과 시험 직전에 오셔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져가시면서 익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선을 먼저 체결하시도록. 백문이 불여일견. 산업 현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 만큼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계들을 직접 다뤄보는 건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 혹시 이거 제가 된 건가요, 지금? 네, 자 지금 작동을 해주시긴 했는데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 동작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작으로 신호가 안 갔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겁니다. 궁금한 점은 있기 전에 곧바로 질문하는 것이 당연지사.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맨투맨 형식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실력도 쑥쑥 자라납니다. 작동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간의 접촉 불량은 있었지만 그런 접촉 불량까지를 제가 찾아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실습 기계를 직접 다루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은 물론 현장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까지 집중 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힘들긴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조금 자기 투자에 대한 개발하는 것도 좀 있고. 예,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여기서 실습을 하고 했는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앞으로 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자격증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 학원을 찾는 직장인. 특별한 도전을 시작한 그들의 아름다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9월 15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